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오늘은 확통 9차시 수업이죠. 저번 시간까지는 메가스터디 N제의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교란순열이라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주제이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첨부된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습지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 이제 당장 출력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참고를 한 후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천하는 것은 이제 학습지가 있으면 학습지에 필기를 하면서 듣고, 만약 학습지가 없으면 공책에 수업 내용을 얼마간 필기를 해주고 나중에 학습지를 인쇄를 하거나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 위에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저 프린트가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교란순열의 뜻입니다.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x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집합입니다. 그래서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 함수 중에 모든 x의 원소 x에 대해서 fx가 x가 아닌 1대1 함수의 개수, 이것을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수열의 형태로 적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AN이라고 하겠습니다. AN. 이제 이 n이 대응되는 거는 이 x의 n인데요. 얘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3명의 사람이 3개의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을 때 전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정의를 했던 이 교란 순열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3명의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사람을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2, 3이 앉았던 의자를 또 1, 2,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1은 2에 대응, 2는 3에 대응, 3은 1에 대응되었다고 쳐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면 1은 2의 의자에 앉았다. 2는 3의 의자에 앉았다. 3은 1의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함수로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실생활에서가 동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는 n이 3일 때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3의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죠. 4명의 사람이 모자를 무작위로 벗어 두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모자를 썼을 때 모두 자신의 모자가 아닌 경우의 수. 자, 이 상황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나요? 네, A4의 상황이죠. 자, n이 4일 때의 상황. 맞나요? 네, 1, 2, 3, 4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1, 2, 3, 4라고 했을 때 이제 1은 1에 대응하면 안 되고, 2는 2에 대응하면 안 되고, 3은 3에 대응하면 안 되고, 4는 4에 대응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A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하기를 이제 교란순열을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죠. 네,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n은 n-1에 an-1 더하기 an-2 요건데요. 자, 여기서 a1과 a2는 주어졌습니다. a1은 0이고 a2는 1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 한 명이 자기 모자를 던졌어요. 근데 그걸 자기 모자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의 수, 그것을 물었을 때는 당연히 방법이 없잖아요. 0가지 방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x에서 x로 가는데 이제 1에 1이 대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함수로 따지자면. 근데 1이 1에 대응될 수 없으니까 이런 함수는 없다고 보면 되겠고 0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A2도 이제 1, 2, 1, 2가 있으면 이제 fx가 x가 되면 안 되는 1대1 대응을 생각하면 단 한 가지만 나오죠. 1이 2의 대응, 2가 1의 대응. 그렇기 때문에 A2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것은 이 점화식에서 이 주어진 규칙에서 이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 그때 A3고 A4고 뭐 한번 구해는 보죠. A3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에 A2 더하기 A1 A1, A2는 우리가 구해놨죠. 그럼 2 곱하기 1이 되겠고요. 2가 되겠습니다. A4도 구할 수 있겠죠. A4는 n에 4를 대입하면 되겠죠. n에 4에 대입을 해주면 3에 A3 더하기 A2가 되겠고요. A3는 방금 구했죠. 2였고요. 네, A2는 1이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 자 3명의 사람이 3개의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을 때 전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 A3는 얼마? 2가 되겠고요. A4는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5명이든 6명이든 그렇게 크게 계산이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건데요. 왜냐면 우리는 기존의 방법으로 하려면 이것을 수영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ABCD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 ABCD에 다시 안 앉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수영도로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ABCD 자리가 있고요. 사람이 앉으려면 이제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B, C, D가 되겠고 그러면 일단 B부터 한번 보면 B가 왔다고 치면은 남은 애는 A, B, C, D 중에 B만 썼으니까 A, C, 뭐 D가 있고 또 여기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C 자리에는 C가 올 수 없으니까 남은 애는 만약에 A를 썼으면 남은 건 뭐죠? A, B 썼으니까 CD가 있겠고 CD가 있으면은 C는 이 자리 못 오니까 D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계산을 했었고 만약에 이게 5명이 됐다면 수용도가 더 커지고 6명이 됐다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얘기가 많았는데 수용도도 뭐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고요.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규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보죠. 유도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유도 과정을 보기 전에 그 증명의 스케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증명 스케치를 보면 결국 이제 1, 2, 땡땡땡 n까지 가고 한 3까지만 적어줄까요? 네, 1, 2, 3 n까지 가는 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건데 이제 일단 차례차례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F1은 당연히 1이 될 수 없으니까 대응될 수 있는 게 이제 1부터 대응을 시켜보면 F1이 예를 들어서 2가 됐다고 쳐보는 거죠. F1이 2라면은 이제 또 2부터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F1은 사실 2부터 n까지 총 n-1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됐다고 치면 F2 그 다음의 순서를 생각해보면 F2는 2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1대1 함수라서 이미 1은 2에 대응돼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F2는 1에 대응되거나 또는 3에 대응되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있죠. F2가 예를 들어서 1에 대응이 됐다고 치면 이제 3부터 n까지는 또 저그들끼리 fx가 x가 아니게 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 대응되는 가지수는 결국 n-2개가 n-2개로 대응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즉 a n-2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F2가 1로 대응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F2가 만약 3으로 대응이 되었다고 치면,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죠. F2가 만약에 3이라면 F2가 3이라면 이런 경우는 또 좀 생각하기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기를 이 F2가 1에 대응되고 또는 1에 대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는 F2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형식대로 갈 건데요. 자, F1을 2라 하자. 자, 이렇게 2가 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총 m-1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케이스를 두 번째에서 나눴는데요. 이제 F2가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F2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F2가 1이라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1, 2, 땡땡땡, n 1, 2, 땡땡땡, n이었다고 치면 결국 F1은 원래 2였고 F2는 1로 대응이 됐네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여기까지 n-2개 3에서 n까지죠. 3에서 n까지 n-2개니까 n-2개가 n-2개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고 1대1 대응인데 fx가 x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an-2개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는 an-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f2가 1이 아닌 상황을 보죠.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땡땡땡, n 1, 2, 3, 땡땡땡, n인데 일단 대응이 되기를 1은 2에 대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자, F2는 3에 대응됐다고 쳐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3에 대응될지 뭐 M에 대응될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일단 1에 대응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어때요? 2는 2에 대응될 수 없는 거죠. 원래의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결과적으로 2는 3부터 n까지 대응이 되면 될 건데요. 여기서 이미 대응이 된 이 1과 2를 빼버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 다시 이미 대응된 건 빼버리고 2, 3, 땡땡땡 n까지 그리고 대응이 안 된 1, 2 빼고 3, 땡땡땡 n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2는 1에 대응되면 안 되고 3부터 n까지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 3은 3에 대응이 되면 안 되고 1부터 n까지 중에 3을 제외하고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 4는 4에 대응이 되면 안 되고 n은 n에 대응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1이 2가 됐다면은 사실 2라면 a 몇 개죠? n-1개죠. an-1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왜냐면 이 x-의 총 원소의 개수는 n-3개 n-3개잖아요. 그리고 n-3개의 원소들 모두 딱 하나의 원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응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a n-1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1을 2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전혀 무리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f2가 1이 아닌 경우라면 an-1이구나. 일단 이제 f1이 2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지만
2가 아니라 이제 3도 될 수 있고 4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될 수 있는 총 n-3가지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이 n-3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an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f2가 1일 때 그리고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시작한 것은 결국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를 합쳐서 전체가 되고 절대 겹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으로 적용이 되면 an-2 더하기 an-1 이렇게 되는 것이 an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져서 적어준다면 이것은 f1의 선택 가지수고요. an-2는 f2가 1일 때 an-1은 f2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되겠죠. 이 유도 과정을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까먹었을 때도 언제든지 직접 유도해내서 사용하면 되겠죠. 네. 수영도 그릴 시간에 유도하는 거 우리가 같이 했지만 혼자 하면 1분 만에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쌤이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학습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활용 권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쌤이 풀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이제 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2층짜리 펜션이 있다. 펜션의 문은 빨초파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각 층은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만 하고 1층과 2층은 이웃한 문끼리 모두 색깔이 달라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층과 2층 이 인접한 이 호수는 색이 달라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교란 순전의 상황이구나. 이제 빨초파노 결정이 됐다면 이제 201호가 빨강이기 때문에 101호는 빨강이 되면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경우의 수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일단 2층을 먼저 칠하자면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1층을 칠하는 것은 네 n이 4일 때 A4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4팩 곱하기 A4고 A4는 얼마였어요? 네, 이거는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금방 유도해낼 수 있겠죠. 9가 되겠고요. 네, 24 곱하기 9는 20 곱하기 9가 180이고 4 곱하기 9가 36이니까 216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암산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2번을 한번 보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세 종류의 상품이 3개씩 있다. 이 상품을 그림과 같이 진열장 한 칸에 하나씩 모두 진열을 하고자 한다. 가로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고 세로줄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이웃하지 않게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X, Y, Z라고 합시다. 이 X, Y, Z를 이제 진열을 했을 때 가로줄은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이제 서로 다른 것을 진열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로줄을 생각을 했을 때 서로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게. 그러니까 Y 오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X 오면 이제 Z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Z 뭐 X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세로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X, Y, Z 이렇게 와도 이제 세로줄에 X가 2개 있지만 이웃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몇 가지가 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풀고자 하면 굉장히 쉽죠. 3층 3팩, 2층은 A3. 그러면 1층은 똑같이 A3. A3는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러니까 3팩 곱하기 2 곱하기 2다. 6, 4, 24다. 네, 쉽죠? 네, 24가지 경우였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3번 한번 보죠. 이제 난이도 살짝 올려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5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는 각자 한 가지씩 역할을 맡아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역할을 서로 바꾸는데 2명까지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2명까지는 원래 일을 해주고
나머지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모두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명 역할이 그대로인 경우. 두 명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두 명 역할이 그대로인 경우.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네요. 역할이 모두 바뀌는 경우는 A5죠. 한 명 역할을 그대로인 경우는 역할 한 명 그대로인 애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5명 중에 한 명 선택한 게 역할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네, 바꿔서 해야 된다. A4. 네, 2명 역할 그대로도 똑같죠. 2명 중에 2명 역할 그대로 할 거 선택을 해주고요. 나머지 3명은 바꿔야 된다. A3.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A5는 구해보면 되겠죠. A3 얼마였어요? 2였고 A4는 9였잖아요. A5는 4 곱하기 n-1에 뒤에 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9 더하기 2. 네, 그래서 4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 9, 45까지. 요거는 10 곱하기죠. 10가지. 10 곱하기니까 20가지죠. 다 더해주면 네, 89에 20을 더해주니까 네, 총 109가지가 되겠습니다. 쉽죠? 네. 좋습니다. 다음 답은 한번 볼게요. 지한이와 수환이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차례로 모두 꺼낸다. 그때 K번째 꺼낸 공의 수가 K인 공의 개수를 점수로 받는 놀이를 한다. 자, K 1부터 5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뭐 예를 한번 보죠.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공을 꺼내는데 차례로 모두 꺼낸다. 예를 들어서 1번째, 2번째부터 3, 4, 5회까지 뽑죠. 그런데 뽑힌 공을 보니까 그 공이 1, 2 뽑혔다가 4, 3, 5다. 아, 그러면 어때요? 같은 번째에 K번째에 K가 공이 나온 경우는 1, 2에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점수는 3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때 이 싱에서 지한이와 수한이가 받은 점수를 각각 A, B라고 한답니다. 그때 A 빼기 B가 4일 확률은 이렇게 물었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지한, 수한이 각각 A, B인데 A 빼기 B가 4가 되려면 일단 A, B가 점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A가 5점이고 B가 1점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A가 4점이고 B가 0점도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 다음에 A가 3점이고 B가 마이너스 1점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보죠. A가 5점인 경우를 한번 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회차에 1회에 01이 나오고 2회에 02가 나오고 똑같이 회차마다 그 02 회차의 K번째 공에는 K가 모두 나온 거죠. 네.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1, 2, 3, 4, 5라는 회차에 1, 2, 3, 4, 5가 그대로 나온 케이스니까 한 가지다. 그리고 B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B가 1인 경우는 어때요? 공이 똑같은 회차에 K 회차에 K 공이 나온 게 한 번이란 거죠. 그러면 이 5번 회차 중에 그 한 번을 정해주고요. 나머지는 G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4. 그래서 A4를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죠? 9죠? 그래서 45가지가 되겠다. 두 번째, A가 4인 경우를 한번 보죠. B가 0이고
A가 4면 일단 1, 2, 3, 4, 5회 중에 4번이 같은 게 돼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중에 1, 2, 3, 4가 같은 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5는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가 4인 경우가 일어날 수 없고 4개가 같아지게 되면 다섯 번째도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다. B가 0일 수는 있잖아요. 네, 모두 다르면 되니까 A5가 되겠죠. 그렇지만 A가 4인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45가지가 가능한 경우고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구하면 되죠. 네, 간단하죠. 자, A가 5인 경우는 네, 500분의 1이었죠. 네, 한 가지 경우였고 B가 1인 경우는 500분의 45였고요.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120분의 1 곱하기 120분의 45. 조금 계산이 번거롭긴 하죠. 네, 일단 5로 나눠줄게요. 5, 9, 45. 이거는 24죠. 3으로 나눠줄게요. 8이고요. 여기도 나눠주시겠죠. 3, 4, 12. 그래서 3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5분 한번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낀 6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는 주머니 AB가 있다. 자, 상황을 한번 도식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이 들어있는 주머니 A와 1, 2, 3, 4, 5, 6이 들어있는 주머니 B가 있다. A에서는 지용이가, B에서는 재형이가 각각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뽑아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재영이와 지용이가 뽑은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자릿수도 같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용이가 1, 2, 3, 4, 5를 뽑았다면 재영이는 5, 4, 3, 2, 1을 뽑으면 됩니다. 근데 지용이가 1, 2, 3, 4, 5를 뽑았는데 지용이가 2, 3, 4, 5, 6을 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 사이에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상황은 숫자 구성이 같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1, 2, 3, 4, 5 이제 뽑아서 배열하는 거 5팩에 5, 4, 3, 2, 1 배열하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1은 1에 못 가고 2는 2에 못 가고 즉 A5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는데 얘 2는 조금 다른 게 1, 2, 3, 4, 5가 있는데 얘는 1, 2, 3, 4, 5 똑같은 숫자 구성이 아니라 6이 들어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맞춰서 서로 다르기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숫자 구성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숫자 구성이 다른 경우. 숫자 구성이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 구성을 결정을 해줘야겠죠. 6개 중에 5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그 5개를 지용이가 먼저 배열한다고 치죠. 선택, 지홍, 배열. 그리고 여기서 재영이는 숫자 구성이 같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네, 자릿수가 일치하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A5. 여기서 A5는 아까 구했었죠? 44입니다. 근데 숫자 구성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6, 10, 5 먼저 지홍이가 먼저 선택을 한다고 치자. 이제 지용이 배열했다. 5팩이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 어떤 거였어요? 6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숫자 구성이 다른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6이 5의 선택이 돼준다면 좋죠. 6이
5의 선택이 6이 이런 경우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기를 이렇게 나눠보죠. 예를 들어서 지용이가 1, 2, 3, 4, 5를 배열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6을 어디 넣어주냐? 2, 3, 4, 5, 6인데 2, 3, 4, 5까지는 같잖아요. 그러면 6이 만약에 1에 들어간다면 2, 3, 4, 5만 다르게 가는 것은 A, 4가 되겠더라. 그런데 만약에 6이 1에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생각하기를 6이 1에 대응 또는 6이 1에 대응 안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만약에 6이 여기 대응이 안 돼. 6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까 했던 우리 증명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2도 여기 올 수 없고 3도 올 수 없고 4, 5도 지자리 올 수 없죠. 6도 지가 올 수 없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도 1에 대응 안 되는 것은 마치 6을 1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대응 안 되는 것이 각각 한 가지씩 있더라. 그러면 A5가 되는 거죠. 자,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숫자 구성이 다른 경우를 보고 있었죠. 지용 선택하고 배열을 했다. 그 다음에 재영이는 이 숫자 구성이 다르게 일단 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 다른 걸 하나 선택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OC1입니다. 다른 숫자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재영이의 이제 가지수의 선택이고요. 그 다른 숫자 6이 선택된 경우가 방금 같은 경우죠.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6이 1에 대응되고 1에 대응이 안 되고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A4 더하기 A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숫자 구성이 다른 경우의 경우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한번 구해보면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PO 곱하기 6PO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6PO로 적을게요. 편의상 6PO 곱하기 A5 더하기 6PO 곱하기 여기 6PO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A4 더하기 A5더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PO는 똑같이 지어내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P5분의 A5 더하기 5A5 더하기 A4였다. 그러면 5A5 더하기 5A4였다. 6A5 더하기 5A4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720분의 6 곱하기 44 더하기 5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3으로 나눠지긴 하겠네요. 이거 뭐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긴 한데 계산해 주겠습니다. 3, 2, 6, 3, 4, 12 3 240분의 88 더하기 3, 5, 15 88 더하기 15는 103 240분의 103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란 순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자기 것을 안 가지게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줄곧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531에 뭐 좀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기 프로젝트 531 풀어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나눠줬던 학습지도 이제 뭐 문제 구성이 똑같아요. 이거를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